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91회 2강으로서 기초정보관리부터 일반 점표 입력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미 가구네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로 걸리는 경우는 없죠.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그러니까 가구를 판매하였단 말은 제품을 팔았든지 상품을 팔았든지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이거 등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주소입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를 입력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무방하니까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찾다가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소란에 주소만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실 때는 항상 나온 자료를 체크해 가시면서 하나씩 누락이 되지 않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면서 1-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이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하는 거 있죠.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인데요. 입력 후 반드시 화면 우측 하단의 차액이 0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를 입력할 땐 F2키를 눌러서 입력하셔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라든지 또는 전기본 재무제표 있죠.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보시고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급금이네요. 선급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돈을 찍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대한이 400만원. 자, 대한은 맞죠? 400만원 맞으니까 넘어가고, 민국이가 550이네요. 5500불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셔서, 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측 하단에 차액이 0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계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차액이 0이 되었죠. 그러면 정확하게 끝이 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수금이네요. 찍어주시고. 자, 먼저 한강입니다. 280만원, 820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2800불. 다음, 자, 입력이 바로 되었고요. 자, 여기서 동강입니다. 동강 아무리 치더라도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실 때 코드 부분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는 항상 F2키입니다. F2 동강 엔터 2600불 엔터. 자,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화면 하단 우측에 차액이죠. 차액이 얼마다? 0.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 전기본 손익 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본 손익 계산서 전기본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본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몽땅 바꾸어란 말입니다. 복리 후생비가 틀렸고요. 틀린 금액이고 맞은 금액으로 바꾸어란 말입니다.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바꾸어라. 이런 말이 되고요. 출제위원이 요즘은 참 친절하네요. 이 순서를 다 알려주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 순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무제표의 수정 및 반영입니다.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어르신이 나의 오른손을 가리키며 여보게 그 손이 누구 손인가? 라고 물어보면 제 손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순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자, 이 순서로 고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첫 번째로 입력 후 하나의 값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한 값을 다음 과정에 입력 후 하나의 값을 또 기억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기본 재무상태표의 우측 하단에 대차 차액이 공란으로 되어야 정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을 했는데도 대차 차액이 발생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점이 1점 또는 2점 부분 점수를 줍니다. 자, 이게 잘못되면은 이 문제 하나를 풀면서 10분, 15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시간 안에 절대로 다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빨리 끝이 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체크해 두셨다가. 자,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뀌면 나머지 세 개들 다 바꿔야 되고요. 손익계산서가 틀리면 손익계산서부터 재무상태표까지 하나, 둘, 세 개를 바꾸시면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틀리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1번, 2번 두 개를 고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본 손익계산서를 고치세요 하면은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고쳐란 말은 하나를 고쳐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모두 수정하시오 하면 관련된 순서대로 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본 손익계산서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기본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811번 금액이 틀렸다 그랬죠. 811번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금액이 틀렸네요. 이 금액이 얼마로 틀렸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23500불. 자, 23500불 엔터. 자,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면 빠져나오기 전에 어떤 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당기 순이익입니다. 50579-900. 자, 이 금액을 기억을 하셨어. 다음 빠져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반영시킵니다. 들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방금 50 얼마 있었죠. 그 금액으로 바꾸어주면 되는데요. 기억하셔서 입력하셔도 좋지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실 때는 화면 위쪽에 보시면 불러오기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굳이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디에 단기 순이익 이 금액을 직접 타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도 된다. 숫자가 복잡해서 저는 불러오기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금 전에 있던 50-579-900 나와 있죠.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거? 자, 미처분이익 잉여금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전기본 재무 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123500불이네요. 기억하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어디에? 전기본 재무 상태표입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죠. 2월 이익 잉여금입니다. 자,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123500불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자,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정확하게 하셨으며 4득점이 완성되신 겁니다. 자,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오니 처음에는 낯설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4번, 4-5번만 반복해 보시면 알겠다. 그러니까 고칠 거 고치고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빠져놓을 때 오른쪽 하단이나 우측 상단에 숫자 하나 기억시켜서 그거를 다음 과정에 입력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정확하게 아시면 크게 문제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알려주니까 순서도 알려주니까 감사합니다 출제위원님 하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입니다. 2-1번 7월 3일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당사가 만든 원가 5만원의 제품을 부산광역시청에 기부하였다. 자, 이것은 타 계정으로 대책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제품을 기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500만원을 기부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제품 매출은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 제품 매출이지만 지금은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품을 기부했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기부의 경우 시가가 아니라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왜? 돈이 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갈로 열고 시가 600만원 이래 놓으면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시가가 아니라 기부할 때는 뭐 원가라더라. 이것도 체크 밑줄 쭉 긋고 별표 땡땡땡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가 나타날 경우 적요 8번, 적요 8번이 타 계정으로 대책입니다.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적요 8번 타 계정 대책을 걸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제품 대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이렇게 되겠네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7월 3일입니다. 7월 03일 차변 3번 기부금 금액은 얼마? 5불불. 아이고 적용했네요. 땡 5불불. 대변 4번 제품이죠. 제품. 자, 여기입니다. 적용 이 칸입니다. 이 칸에 적용번호를 몇 번을 붙여야 된다? 8번입니다. 8 엔터. 그러면 타 계정으로 대책 나오죠? 해주시고 500만원 엔터.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 마치는데요. 입력이 끝나면 꼭 입력하셨던 거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숫자를
잘못 친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7월 4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공짜로 받았단 말이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원이다. 자, 공정가액이 1억원이란 말은 이 토지는 살 때 1억원을 주고 사고 팔면은 1억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즉 시장가치를 공정가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즉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화면이죠. 이 왼쪽에 전표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이 번호는 자동으로 같은 번호가 부여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산 수정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은 내용입니다. 상세하게는 토지 1억원을 기증받고 이전비용 200만원을 당좌 예금으로, 당좌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 예금이 되죠. 20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재화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죠. 불우이웃 돕게 하는 거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의 100% 반대 계정입니다. 재화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자산 수정 이익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산 수정 이익과 비슷한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채무를 외상 매입금이죠. 면제 받는 경우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나오든지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든지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은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부금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산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계정 과목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올 때마다 세트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자산 수정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먼저 토지가 얼마짜리인가요? 공정가액 1억원이고 그리고 취득 부대비용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1억 200만원이 되며 그리고 자산 수정이익은 1억원이 되며 당좌예금으로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증가 감소를 따질까요?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7월 4일이네요. 공사 차변 3번 토지 201번이죠. 금액은 얼마? 102 뿔뿔. 대변 4번 자산 수정이익 자산 수정이익 917번입니다. 100 뿔뿔 엔터. 대변 4번 당좌예금 102번이죠. 200만원 예 입력이 되었습니다. 확인. 7월 4일입니다. 차변 토지 맞고요. 대변 자산 수정이익 당좌예금 맞습니다. 그렇죠. 걸린 거 걸어주는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도 다 맞네요. 참고로 제가 입력할 때 보시면 이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했는데요. 저도 솔직히 계정과목 코드 한 20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쓰는 것만 외우고 계시면 입력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토지, 당좌이금 아주 자주 쓰는 계정과목들 아닙니까? 바로 입력을 했고요. 자산, 수정이익은 제가 계정과목 코드로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왜? 저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외우시려고 자주 쓰는 것만 외우시려고 노력하시면 전산회계 1급은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프로들은 잘하시는 분은 자주 쓰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 7월 5일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단 50% 425만원이 되죠. 생산직 근로자분이고 나머지는 본사 영업부 근로자다. 자, 이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련된 건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퇴직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완벽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금 처리 방법입니다. 퇴직금 처리 방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그럽니다. 그리고 외부에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럽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합니다. 자, 급여와 기여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입니다. 말과 계정과목에는 계정과목의 급여는 한 번만 나타납니다. 확정 그래프를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급여의 70% 이상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으로 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퇴직 시 일부는 예치된 퇴직연금 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지급합니다. 이유는 자, 일단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불입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없단 말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 기여가 나왔으니까 이 확정기여형에는 급여라는 글자가 없죠. 그래서 계정과목에 퇴직급여가 이렇게 말과 계정과목에 급여가 한 번만 나옵니다. 확정급여형은 보시면 급여가 말에 문제에 나왔죠. 확정기여형은 어디에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여에다 포인트를 맞추셔서 기억하시면 혼돈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로 여러분들 시험은 이거 불입하는 이게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는데요. 이 계정과목에는 거래처를 걸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과 계정과목의 급여는 한 번만 나타납니다. 계정과목을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퇴직이라고 치시면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 회사 모든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100%를 적립합니다. 확정급여형은 몇 % 이상을 적립합니까? 70% 이상을 적립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100%를 적립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합니다. 자,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사업자가 운영을 합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그런 반면에 확정기여형, 기여한단 말입니다. 누가? 근로자가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제도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사업자가 운용을 하며 책임도 누가 진다? 사업자가 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는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확정기여형, 기여니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누가 진다? 근로자 본인이 지겠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관련된 문제가 주로 확정기여형은 이거 불입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으로 해버리면 퇴직했다 치고 퇴직금 미리 주는 겁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통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통장으로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확정급여형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퇴직급여 몇 % 이상을 적립합니까? 70% 이상. 자, 우리 회사가 70%만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는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30%를 적립하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퇴직연금 불입시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쉬웠다. 나머지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면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퇴직연금 불입입니다. 불입이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확정급여형이니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이 된다? 급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불입을 해놓으면 이자가 발생되겠죠. 이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을 하는데 이 이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가산이 된단 말입니다. 가산이 되고 연말 결산 분기 시 생각해 봅니다. 결산할 때는 어떻게? 자, 70%가 적립되었다, 80%가 적립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적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어차피 다 줘야 되는데 70% 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80%를 적립했다 치면 나머지 20%는 회사가 결산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로 처리해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원 퇴사 시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우리 자산이 있었죠? 나머지 우리가 80%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꼭 좀 익혀주시면 좋겠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 하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시고, 사실은 내공이 조금 높아지시려면 여기까지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이 부분을 메모해 두셨다가 한 번 더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납입할 때는 뭐 확정 기여니까 무엇을 한다? 계정 과목에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물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는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퇴직급여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뭐 확정 기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가 일이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지금은 뭐 확정 기여형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가 돼야 되겠죠? 왜? 자, 여기입니다. 상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내용인데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생산직 425만원과 왜? 50%는 공장이니까 영업부 42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되겠죠. 보통예금 문제없고 확정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 재적용비 5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납입 때는 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되겠죠. 그게 문제없고요. 출제 의도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뭐 차변 대변 구분하시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란 판단이 들면서 7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5 차변입니다. 3번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먼저 500번대입니다. 508번입니다. 엔터 4250불 엔터 차변 다시 차변 808번인가요? 아니네요. 퇴직 자, 죄송합니다.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자주 쓰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4250불 엔터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850만원 예, 입력이 끝났고요. 7월 날짜 잘못 적었네요. 자, 7월 5일인데 제가 8일 입력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7월 5일로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자, 요거 일부러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동 버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없네요. 자, 여기에 검색 복사 이동. 자, 여기에 보니까 이동이라고 있죠? 복사해 보니까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동 일자 몇 월 며칠? 07월 05일. 변경하지 않음 확인. 자, 되었습니다. 확인. 자, 한번 볼게요. 07월 05일. 확인을, 7월 5일이네요. 07월 05일. 맞나요? 07월 05일. 이동 안 됐네요. 08일 한번 볼까요? 08일. 그대로 있네요. 복사, 이동. 07월 05일. 됐고요. 확인. 됐고, 05일. 들어왔죠? 자, 이렇게 05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08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05일. 자,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동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동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8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액션을 취하고 나시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 한번 볼까요? 500번대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대변 보통예금, 그리고 요거 다 맞네요. 자, 방금은 풀이 과정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애시당초 이 날짜를 5일날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8일날로 입력을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것들은 꼭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으시니까
꼭 좀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갖춰 주시고요. 저는 풀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딱딱 행동하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꼭 좀 체크하셔서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7월 22일 이자 수익 30만원이 발생하여 이자 받는 내용인가 봐요.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오. 이게 90일에 우리가 정상적인이 있고요. 90일에 특별회차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90일에 특별회차에 응시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0일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던 시험 문제보다 특별회차가 문제가 좀 쉽네요. 개정과목도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좀 그렇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천징수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이자 받는 내용이에요. 이자 수익 30만원이 3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액 46,200원 오타입니다. 차감한 잔액 253,8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내용과 원천징수가 더해지면 예수금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거 있죠. 그게 예수금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 됩니다. 지금은 개정과목도 선납세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예수금과 선납세금의 구분이 가능한가? 자, 이자 30만원 이자 수익 나왔으니까 문제없죠. 다음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은 무엇을 한다? 선납세금으로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적으면 되고 나머지 253,800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좋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 물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크게 문제없네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차변입니다. 보통예금 103번. 금액은 253800 엔터. 차변 3번. 선납은 모르겠네요. 선납세금. 금액은 얼마? 46200 엔터. 대변 4번. 이자 수익 901번이죠. 901번 30만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차변 선납세금, 대변 이자 수익 맞으며 금액도 각각 30만원. 더하기 힘드니까 아래쪽 보면 됩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이러므로써 4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고요. 5번 9월 28일 매출 거래처인 주대한유통의 외상매출금 2,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금을 배서 양도받고 눈이 번쩍 뜨이네요. 배서 양도가 나왔으니까 제3의 거래처가 반드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약속음입니다. 이게 전자음이 아니네요. 요즘 이 약속음 잘 안 쓰는데요. 전자음을 쓰는데 아무튼 관계는 없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지급기일이 9월 30일이고 발행일자는 4월 30일이네요. 이것들은 지금은 큰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발행인은 누구입니까? 민국 상사.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자, 민국 상사가 대한유통에 어음을 발행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 2,500만원을 받는데 이 민국이가 발행한 1,000만원짜리와 나머지 1,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은 그런 거래 내용이 되며,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배서양도가 나오면 제3의 거래처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서 양도가 포인트입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외상 매출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배서 양도 받고 1,5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배서 양도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 내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줘도 배서 양도, 받아도 배서 양도가 됩니다. 배서 양도의 경우 반드시 제3의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배서 양도가 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두 번째, 실제 업을 보고 해석이 가능한가, 즉 이거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별 문제 없죠. 그리고 바드럼 1,000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 1,500만원 문제 없고,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바드럼 1,000만원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민국이가 발행한 어음이었지 않습니까? 민국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대한유통한테 받는 거였죠. 대한유통.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전산에게 1급에서 민국이를 안 걸었다 또는 틀렸다, 거래처를 안 걸었다, 틀렸다, 몇 점 부분점수 줍니까? 빵점. 부분점수 없습니다. 3점짜리는 0점 또는 3점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고 신중하게 입력을 하시고 걸어주셔야 됩니다. 9월 28일이네요. 0928. 차변 3번 바드럼 110번이죠. 민국입니다. 민국 상사도 있고 그러네요. 확인 한번 할까요? 민국 상사네요. 민국 상사 엔터. 금액은 얼마? 10 뿔뿔. 또 차변 3번 보통 예금 엔터. 자, 이 거래처는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찜찜하시면 여기 찍어주시고요.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호 뿔뿔 엔터.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누구? 대한이네요. 대한유통. 금액은 2,500만원. 확인. 9월 28일. 차변 바드럼 민국 상사. 차변 보통 예금. 대변 외상 매출금 대한유통. 거래처까지 다 맞고요. 금액은 2,500만원씩. 예, 맞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배서 양도 핵심 내용만 잘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일반전표 마지막 문제이네요. 9월 30일 영업부서 건물의 재산세 120만원과 제조부서 건물의 재산세 1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단순한 문제네요. 영업부와 제조부 구분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내용인데요. 영업부 건물 재산세 120만원과 제조부 건물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영업부서는 800번대 코드, 제조부서는 500번대 코드가 됩니다. 자, 만약 대표이사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계정 과목은 지금은 건물의 재산세인데요. 우리 영업부와 제조부입니다. 제조부인데 대표이사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가지급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체크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길 바라며,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영업부와 제조부서의 구분이 가능한가가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중에서도 이 세 번째 것도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보통예금에서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250만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 제조 새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죠.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만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120만원. 팀 짜고요.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죠. 대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지 외상매입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금과 공과가 들어왔다 나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셔서는 안 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 때는 자산 중에서도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제품, 건물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외상매입금, 선수금이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자 그런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B로 끝나면 차변, 이구로 끝나면 대변 그런 것도 없으면 거래 판례수를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차변, 대변 여러분들 시험 한번 쳐보십시오. 의외로 거꾸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그래서 3점 내가 거꾸로 적은 게 2개가 있는데 그랬지 안 그래서 틀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69점 받아보십시오. 정말 눈물 납니다. 입을 퍽 덮어 쓰고 엄청나게 웁니다. 그런 거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스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느끼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기억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30일이네요. 30일 차비입니다. 차변 3번 세금과 500번대 세금 해보겠습니다. 500 몇 번입니까? 517번이죠. 517번 제조원가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금액은 얼마? 1300불 엔터. 또 차변 3번 817번 생과공가 120만원.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250만원.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9월 30일 맞고요. 세금과 공가 500번대 800번대 그리고 보통예금 문제 없습니다. 대변 그리고 250만원 250만원 예 입력한 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